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MSVP 장비, 그러니까 뭐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라내기도 하고 그걸 닦아내고 검사하고 뭐 이런 장비가 종합적인 장비가 있는데요. 그걸 주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오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HBM 시리즈를 또 생산해 나면서 중요한 건 본딩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HBM 자체가 어떻게 돼요? 칩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하나 다 또 접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압착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장비에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런 과정이죠. 주가가 10,000원에서 59,000원, 60,000원 뭐 이렇게 거의 뭐 600% 가까이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2024년까지의 매출은 크게 지장이 없어 보여요. 특히 2024년도 2분기까지의 성장성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주가가 조금 눌리는 과정에서 트레이딩에 강하신 분들은 좀 접근해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면 또 패키지 반도체 분야도 또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도 또 본딩 장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본딩 장비를 하고 있는 새로운 회사들 이런 쪽도 관련돼서도 계속 주가가 우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랩 장비를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장비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부가 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미 반도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 메모리랑 듀얼 D10 원더 바로 요겁니다. 요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10 원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위에다 붙이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웨이퍼 위에다가 계속해서 접합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HBM은 이 와중에 CW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5D 패키징 D10 원더 요거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암코 같은 거, 특히 이제 암코하고 대덕전자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들인데, 요거 이쪽 부분은 또 CS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덕전자 아니까 특히 이제 FCBGA 이쪽에 성장하면서 우리 CS 본더 장비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S TC 본더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갑자기 최근에 HBM 같은 경우 그러면 장비, 그러니까 CW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타입도 달라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열압착 방식을 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랩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로 해서 접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칩이야 뭐 성능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열압착 방식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S, AT, TC본도 CS 타입과 CW 타입들이 계속해서 열리면 공급이 되는데 이게 양 방향이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렇게 AI용 서버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생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CS 타입 그다음에 CW 타입은 HBM을 갖다가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둘 다 지금 특별히 이제 CW 타입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매출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실적까지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만큼 확장되기 때문에 저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우리가 선반영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나 조정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포인트점이 어디겠어요? 엔비디아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도 주가가 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보면서 한미 반도체도 같이 거래해 주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그 공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HBM 관련된 TC본, 듀얼 TC본도 공급을 갖다가 하겠다. SK 하이닉스에.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계약 종료일이 보니까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년도 2분기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1분기와 2분기에 관련된 이미 또 우리 TC본도 매출도 어느 정도 한미반도체는 수주를 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런 것도 같아요. 근데 또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새로운 장비를 개발을 하냐 못하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겠죠. 아무튼 지금 저런 수주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GPU 판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동사의 미래 주가의 모습을 결정 지을 것이면 틀림이 없으니까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여러분 엔비디아를 보고 한미반도체 이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뭐 거기에 중간에 낀 게 SK 하이닉스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한미반도체가 지금 랩 장비까지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기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 회사에도 공급이 가능한 추가적인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도 미래 가능성으로 좀 점쳐보는데 사실은 그건 내용이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장비 개발해서 그걸 갖다 테스트 받고 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본다고 하면 다른 건 보지 말고 엔비디아의 실적 나오는 거와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면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나가시면서 거래해 나가시면 아주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비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력으로 하고야 SK 하이닉스가 쓰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Thermal Compression Bonding 방식이라고 해서 열압착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이저 어시스트 본더는 저건 삼성전자 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HBM도 성능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충족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죠. 아무튼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아주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요 윗단이 주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매출이 아마 꾸준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MSVP 장비, 뭐 웨이퍼, 패키지 기판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절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척 검사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비는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가 기존 매출을 가지고 쭉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상승을 이렇게 이끌어낸 거는 결과적으로는 저 TCB 장비다라는 부분들 꼭 생각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저건 뭐다? 저거 이꼬로 HBM을 붙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HBM 이퀄 TCB고 그것을 납품하는 곳이 어딥니까? 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워드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건 2023년과 2024년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의 변화. 뭐 450억에서 1180억으로 늘어나니까 161% 성장하는 이 모습이 가장 지금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매출의 인식이 언제쯤 종료가 될까? 물론 차후에 그 나오는 포워드 가이던스 또 분기별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으나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보통 보면 6개월 선반영에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년도 일단은 2분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지금으로 관점에서 보면 지금 1분기까지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게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유지된다면 최대 맥스는 내년도 한 2분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 똑같아요. 엔비디아 포워드 가이던스랑 똑같겠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장비를 갖다 공급하는 회사는 저기 전방업체에서 계속 우리 필요해라고 하면은 밑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언젠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다. 지금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MSVP 장비보다는 본도 장비가 지금 상당히 크게 늘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는 모습이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 기존 매출에 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발생이 되는데 알파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여기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본도 장비가 2023년도에는 90억 났는데 한 850억 이렇게 되는 것들에서 내년도 납품하는 그 TC 본도 장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올 만한 이익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번,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나가면서 수주량이 얼마나 발생이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실 땐 이렇게 포워드 가이드에서 나오는 것 내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QOQ 대비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 QOQ 대비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분기에 가장 큰 높은 우리 포워드 가이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분기까지 가는 자체는 크게 주가의 훼손 사유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시고, 다만 업사이드로 얼마나 더 높게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워드 가이던스 또 비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다른 건 안 보고 앞에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글로벌 P,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 피어 그룹들의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맨 왼쪽이 바로 한미 반도체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내년도가 지금 글로벌 그 피어 그룹들보다 더 높게 올라갈 거다라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에는 31.8에서 50.5. 자, 그다음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자, 41.8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저 모습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정점은 2024년도 1분기나 2분기 정도 수준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무난하게 즐기고 홀드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네,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9월 1일 공시도 또 나타났으니까 주가 훼손 사유 많지 않죠.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뒤에서 차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저 정도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선이 어디겠습니까? 60의 이동평균선? 글쎄요, 60의 이동평균선보다 더 높은 곳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부분 우리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예를 들면 분기별로 성장을 하고 MOM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어쨌든 주가의 훼손 사유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구간만 제외하고 난다면 굳이 공략을 원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이평 수준하고 지금 갭단을 생각해 보니 55,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잡아주는 것들이죠. 여기가 움직임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인데요, 여러분. 요때 장대 양봉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와 여기 구간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굳이 공략을 한다 그러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매물이 좀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비어 있고 요 구간이죠. 조정이 들어오면 바로 요 구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 매수를 잡아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55,000원 언더어 들어오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또 매수해 주시는 방법이 좋겠다. 적어도 우리 4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나타나겠죠. 저는 한 번은 들어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다 9월 둘째 주 이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좀 기다리다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트레이딩이 강하신 분이 하세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고, 기존에 홀드하고 계신 분들, 적어도 뭐 6월달 이후에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이 구간 아니겠어요? 이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도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때 이 구간만 채우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반영에서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컸고요. 자, 그 부분 일단 제외해놓고 가면 이때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3만 원 이하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부분, 밸류에이션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요? PER을 한 10은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상치는 7만 원 정도 충분히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타겟 프라이스라고 본다고 하면 7만 원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거죠. 항상 저렇게 올라가는 말을
달리는 말 올라타는 것도 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에서 매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다? 예, 추석을 전후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전에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말까지 가실 수 있는 거. 그럼 연말까지 업사이드로 뭐한 5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 보고 간다. 그게 뭐 나는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트레이딩 해 보시는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7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하고 간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지표가 되는 그런 기업을 하나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지표가 되는 것이 어디예요?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바로 엔비디아라는 점을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포워드 가이스가 꺾인다. 그럼 동시에 꺾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일단 연말까지 가면서 추후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리포트를 계속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재미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즐거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